지금 이제 그 임신부가 이제 코로나 걸리는 경우도 있고, 또 임신부가 또 백신을 맞는 경우도 우리나라는 없지만 이제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수유모 출산하고 젖을 먹이는 그 수유모에서 백신 접종, 코로나19 파이자 백신이죠. 접종 후에 그러니까 모유에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항체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연구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20일 이스라엘은 파이자 백신으로 전 국민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우선 접종 대상에 의료진이 포함되어 있고, 의료진 중에 젊은 여성이 많다 보니까 또 출산한 수유모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유모 백신 접종이 모유에 사스 코로나 2 항체를 분비하는지, 또 이 젖을 먹는 아이의 유아에서 어떤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이 있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지금 이제 의료진 중에 그 수유모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실 궁금하죠. 그래서 이 연구 방법은 작년 12월 23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이스라엘 전역으로 광고하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수유모를 모집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받은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를 모집을 했고, 이 참가자들은 모두 3주 간격으로 화이자 백신을 2회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 전후에 이제 모유, 젖을 수집을 하고, 접종 후 2주째부터 6주째까지 매주 모유를 채취해서 냉동을 보관했습니다. IgG와 IgA 항체를 키트를 이용해서 측정을 했고, 또 이 수유모 젖을 먹이는 엄마와 유아의 인적 사인과 또 젖을 먹이면서 어떤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 유무를 쭉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84명의 수유모가 젖을 먹이는 엄마가 참여했고, 그 매주 이제 젖을 취해서 보관을 했는데 504개의 모유가 검체가 수집이 됐습니다. 평균 연령은 34세였고 유아는 10.3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IgA 항체, 우리가 이제 젖과 같은 이런 분비물에는 이 IgA 항체, secretory IgA 항체가 이제 많은데, 백신 접종 후에 IgA 항체는 2주째에 2배로 급격하게 증가돼서 61.8%가 양성이 되고, 4주 차에는 86%로 양성입니다. 그리고 6주 차에는 약간 감소하지만 65.7%가 양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IgG 항체의 경우도 역시 접종 후 3주 동안은 낮게 유지되다가 4주 차에 91.7%가 양성이고 5, 6주 차에도 97%가 양성입니다. 그러니까 IgG 항체도 상당히 높게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기간 동안에 백신 접종을 받은 수유모나 엄마나 젖을 먹는 유아 모두 이상 반응이 없었습니다. 물론 뭐 접종받은 수유모에서는 56%에서 첫 접종 때 통증이 있었고, 두 번째 접종 후에는 62%에서 어깨에 이제 접종받은 부위에 이제 통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1차 접종보다 2차 접종 때 더 부작용이 더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모유에서 젖에서 백신 접종을 받은 산모의 젖에서 IgA 항체와 IgG 항체가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이것이 유아, 신생아 유아, 젖을 먹는 아이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출산하는 산모의 경우 백신을 미리 맞고 또 젖을 먹이는 것이 신생아 유아에서도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지금 뭐 유아나 신생아나 소아에서 백신은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모유가 이제 건강에 좋고 여러 가지 항체나 감염 예방 그 효과가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코로나19의 경우도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이제 연구에 참여한 수유모와 유아의 특성입니다. 뭐 34세 평균 연령이고 유아는 2.3세, 그 다음에 이제 만성병은 22명, 임시성 당뇨는 3명이 있었습니다. 여기 뭐 첫 백신 접종 후에 이상 반응, 우리가 익히 하는 접종 부위 통증하고 피로감이 있었고, 첫 접종 후에 열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접종 후에가 좀 통증이나 피로감, 발열이 이제 10명, 12%에서 나왔기 때문에 2차 접종 후에 이제 더 많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질식분만이 이제 93%로 대부분이고, 수유를 전면적으로 한 수유모가 35명, 42%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는 모유 젖에서 왼쪽에 있는 건 IgA 항체고 오른쪽은 IgG 항체입니다. 그래서 IgA 항체는 접종 후 2주째에 62%로 증가되고 양성이고 4주째는 86%고 6주째는 66%로 약간 감소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IgG 항체는 3주까지는 그렇게 발견이 안 되다가 2차 접종 후 1주 후인 4주차에 가서 91.7%, 6주차에는 97%로 높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젖을 먹이는 산모의 경우는 미리 이제 백신을 맞고 또 아이한테 이제 젖을 먹이는 것이 아이를 코로나19에서 감염 예방하는 방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 점이 이 논문에서 이제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논문도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유모에서 신생아로 코로나 감염 위험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사스 코로나에 걸린 산모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 그 엄마로부터 이제 격리가 되고 또 그 엄마의 젖은 채취가 돼서 살균하지 않는 파스처라이제이션, 저온 살균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해서 아이한테 먹이는 경우에 퇴원 전, 퇴원 후 감염률을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퇴원 전, 퇴원 후 모유 수유 시행률을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이 그 임신부가 산실에 입원해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증상이 있고 고위험 산모에서 이제 코로나19 PCR을 비인두 도말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스 코로나에 감염된 양성인 산모에서는 이제 신생아를 일단 격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신생아는 출생 후 48시간 내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또 퇴원 후 14일에 또 재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양성 그 동일한 가족 구성원 중에 양성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를 했고 모유 수유를 얼마나 지속으로 하는지 전화 방문으로 물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연구도 이제 이스라엘에서 수행된 겁니다. 3개월 이내의 연구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서 코로나19 감염된 산모에서 태어난 73명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73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55명이 연구에 참여했고 이 55명 전부 신생아에서 감염되지를 않았습니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했더니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산 후에 이제 산모한테는 이제 격리가 되고 감염 관리 조치가 시행됐고 신생아의 74.5% 퇴원해서 있었는데 그 퇴원한 가정에서 가족 중에 40%에서 추가적인 그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자, 감염자가 관찰됐습니다. 그리고 신생아의 85%는 퇴원 후에도 모유를 섭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젖을 깨끗이 씻고 유축을 해서 젖을 파스처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저온 살균하지 않은 자연 상태에서
냉동 보관한 다음에 이것을 아이한테 먹였는데, 그래서 이 모유를 먹은 아기들은 전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한 신생아 60%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감염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코로나에 걸린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의 이제 전염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가 이제 걱정했던 만큼 저 전염력은 낮은데, 출생 시 이 사스 코로나 감염 산모에서 태어나고 격리된 모유를 섭취한 신생아에서 감염된 경우는 없었다. 그러니까 손을 씻고 위생적으로 격리하고 모유를 유축해서 냉동 보관해서 아이한테 먹이는 것이 앞서에서 보인 것처럼 모유에서 이제 항체 같은 것들이 있으면 아이한테 또 전달이 돼서 그 아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일반적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산모에서 출산 후에 신생아를 격리를 의무적으로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제거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그 토의를 했고요. 또 모유가 상당히 아이를 감염 예방하고 여러 가지 아이의 건강에 유익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건 2021년 4월 피디아트릭이라는 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입니다.